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로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하고, 그래서 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관할권이 이 SEC와 CFTC 중 둘 중 한 곳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자면, 이 기사를 보시면 셔먼 미 하원 의원 암호화폐 불법화 되기를 원한다라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미국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로 불리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당연히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2년 전인 2020년 1월에 보시는 것처럼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최근 암호화폐 익명성과 안정성이 미국 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확보를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일부는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 암호화폐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2021년 7월에도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또 7월 달에 한 이제 2달이 다 돼가네요. 이때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미 암호화폐 반대 의원이 SEC한테 XRP 거래 중개 거래소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런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보면 SEC는 과거 XRP가 증권이며 관련 소송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래소 또한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셔먼 의원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XRP를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했으면 이 증권을 취급하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족쳐야지 SEC 너희들 뭐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반대파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 입에서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 하원 의원 암호화폐 배후 자금 세력 때문에 금지 못해 라는 이런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기사보다 이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이걸로 좀 읽어드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가상화폐 업계의 정치 후원금 규모 적지 않아 라고 이렇게 또 다른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좀 보면 이 셔먼 의원이 말하길, 우리는 처음에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너무 많은 돈과 힘이 있기에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미 권력과 돈줄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 로비 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 지난 분기 가상화폐 시장 내 폭락이 발생했음에도 산업 로비 자금은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몇 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이 로비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로비를 하고 있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고 2위가 크립토닷컴, 3위가 바이낸스 US, 4위가 FTX, 5위가 크라켄, 이런 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위가 코인베이스였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미 중간선거 대비해서 자체 정치활동위원회 설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자체 정치활동위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라고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당 업체에 유사한 정책 및 정치적 목표를 가진 단체들로부터 친가상화폐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냐, 또 그걸 본다면 코인베이스가 정치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반가상화폐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셔먼 의원처럼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이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에 대해서 계속 돈을 찔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코인베이스가 1등이 아닙니다. 진짜 1등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도 지난달 8월 8일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미 가상자산 업계에 막대한 로비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지난 2주 동안 미국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현물시장 관할권을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또 소매식품 및 일용품 구매 시 이용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아무튼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업계가 로비 역량을 대거 확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주목한 건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FTX 거래소의 후원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개인 자격으로 3,890만 달러를 연방 선거 후보들에게 후원해 후보자 순위 4위에 올랐다. 지금 금액을 보시면 3,890만 달러인데 3,890만 달러를 원화로 보면 요거잖아요. 3,89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537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보면 뭐 자회사의 공동대표 이름으로도 뭐 1,500만 달러가 후원이 됐고, 이렇게 해서 가상자산 업계가 후원한 전체 액수 6,100만 달러 가운데 97%가 FTX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식적인 거래소 이름으로 후원되는 것은 앞서 말한 이 코인베이스가 1등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자격으로 후원을 하고 또 자회사의 또 공동대표로 후원을 한 그 액수까지 총 합치면 FTX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좀 마저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FTX의 로비는 가상자산 업계를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하도록 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FTX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FTX의 샘 뱅크먼은 암호화폐 대중화가 목표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꽤 길어서 이걸 보면 이제 FTX가 지금까지 뭘 했고 또 뭘 하려고 하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요약이 돼 있으니까, 현재 이 FTX는 세계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또 이 샘 뱅크먼이 재산 규모가 한 16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캐나다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도 인수를 했고, 2017년부터 비트코인 차익 거래로 큰 돈을 벌어왔고, 암호화폐 기존 금융시장을 모두 총괄하는 금융 슈퍼마켓을 차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아닌 달러로만 현금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샘 뱅크먼이 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를 보면 이 샘 뱅크먼, 그는 현재 전국적 인물로 미 의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증언하고 FTX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로비도 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은 3년 전만 해도 수줍어하고 기이하게 행동하던 그가 이토록 빠르게 의원들과 언론 및 대중과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에 놀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과 지위가 사람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샘 뱅크먼을 주축으로 이 FTX가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보면, 얼마 전에 이 샘 뱅크먼이 비증권형 암호화폐 CFTC 관할이 적절하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8월 31일이니까 얼마 전인데, 좀 자세하게 보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 성장을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 워싱턴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이 SEC와 CFTC 중 누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비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 CFTC 관할이 더 맞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샘 뱅크먼이 비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샘 뱅크먼이 비증권형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왜냐면 당연히 증권형은 SEC가 관할입니다.
증권형까지 CFTC가 관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암호화폐가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가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도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었던 게, 언론에다가는 대놓고 CFTC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비증권형은 CFTC가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언론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로비 자금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은 로비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총기 소유 문제예요. 지난 5월 달에도 초등학교에서 난사 사고를 해서 2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끊임없는 총기 참사 뒤엔 막강한 로비, 공화당의 뒷짐이라고, 그렇게 초등학생까지도 희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 소유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막강한 로비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로비에 맞서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이 로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총기 규제 완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무튼 이 FTX도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리는 결과, 어제 이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포브스 CFTC 미국 암호화폐 규제 주도할 듯.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가 진단했다. 미국 SEC는 CFTC와는 달리 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해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SEC보다 CFTC 규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암호화폐 반대파인 이 셔먼 의원도 그 돈의 힘을 알고 이렇게 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FTX라든지 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금융가까지 그 손이 노골적으로 뻗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대는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다만 진짜 이 CFTC가 관할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기사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CFTC 직원은 약 700명인데 반해 SEC 직원은 5,000명이고, 또 CFTC의 연간 예산은 약 15억 달러 정도인데 SEC는 이 연간 예산이 27억 달러로 이 CFTC와 SEC의 규모를 봤을 때 SEC가 상대적으로 훨씬 커요. 그래서 이 기사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SEC가 규모도 훨씬 크고, 또 지금까지의 이런 기관의 권력, 파워도 더 세기 때문에 이 CFTC가 최종적으로 관할권을 가져가려면 이 의회를 비롯한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여전히 SEC 위원장 이 게리 갠슬러는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금 그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소로 보고 있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SEC한테 등록 의무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SEC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SEC가 되든 CFTC가 되든 암호화폐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리 기관의 파워와 권력이 세더라도 결국에는 이 돈의 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